단어로서 상정해 볼 수 있는 게 노회찬 의원의 정치 역정 중에서 정의로운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습니다. 특히 삼성 엑스파일 폭로 때 의원직 상실을 감내하면서도 떡값 검사의 이름을 폭로하고 본인은 의원직 상실해서 야인으로 다시 살고, 그런데 정치에서 정의는 무엇인가? 정치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인가? 혹은 정치의 기능이 정의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걸 받아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김영준 교수님 계속 이제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 다 니네 줄이었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권력의 주체가 일정하게 바뀐 사건이죠. 그러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김대중 정부가 등장을 했을 때나 노무현 정부가 등장을 했을 때 한국 사회의 보수 언론들이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해서 그 정치력을 무산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 유지의 힘도 있어요. 과거에 6.8 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났을 때 유럽의 청년 세대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권력을 바꾸는 것이 모든 것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한 사회의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얘기 들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주류의 교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니네가 주류인데 뭐 더 이상 그때 왜 못했어? 그거 아니죠. 할 수 없었던 한계를 우리가 끊임없이 극복해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전히 우리한테는 많은 한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보세요. 기무사의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했으면 되게 시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 체포해. 그리고 다 한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책임자는 처벌해. 쫙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게 뭐냐면 민주주의인 거죠. 이와 같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여론을 만들고 우리 사회가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진상을 파악하는 이런 과정들이 좋은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떤 한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치의 주체는 시민 모두입니다. 정치인만 정치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 시민들이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언론 했잖아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 문제는 이런 것이었어.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인지도 확인해내고 그 책임자가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내야죠. 예. 지금 토론 주제가 제가 아까 정치와 정의의 문제를 살짝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게 다들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자기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 와 계신 국민 패널의 이야기를 좀 듣고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계시죠? 네.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닷새 동안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현이라고 하고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요? 예. 지금 좋은 정치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보시나요?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는 없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정치가 가장 좋은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공익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공익성이라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 자신의 지지자만을 생각하는 것이 공익성인지 아니면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공익성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점을 좀 넓히고 공정하게 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번 일은 정치 자금과 관련된 돈과 정치의 어려운 문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자금법은 지금 상태로는 소수정당이 너무 정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소수정당이 그런 돈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절반을 나눠서 절반은 뭐 교섭단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또 의석수로 분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나 아니면 의석이 없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정치 사상에서의 다양성이 조금 더 넓어지려면 그런 국고보조금을 더
이렇게 소수 정당이 들어오기 쉬운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분 계시죠?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